우선은 제가 복소수를 수업을 할 때, 그 수의 정의들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복소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 초등학교 때 자연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정수, 유리수, 실수, 그러니까 무리수까지 해서 실수를 배우는데, 그게 뭐 엄밀한 정의 같은 거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하더라도 애들이 정의라고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자연수의 정의가 원래는 물건을 쓸 때 기본이 되는 수 이게 맞긴 하죠. 그렇죠? 무언가를 살 때 기본이 되는 수. 근데 저는 이제 자연수를 배울 때 일로 생성되는 수 이렇게 배웠거든요. 일로 생성되는 수. 그래서 기본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집합 X를 계승자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죠. 우선 1이 들어있으면 계승자 집합이 1이 먼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이 두 번째 게 n이 들어있으면 플러스 1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계승자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그럴 때 자연수의 정의는 이 계승자 집합의 전체 교집합 가장 요것만 만족하는 그런 집합을 자연수 집합이라고 엄밀하게는 정의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1부터 물건을 살 때 기본이 되는 수.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수의 집합을 얘기를 할 때 자연수의 집합하고 실수의 집합만 정확하게 정의를 잘 내릴 수 있으면 나머지 수의 집합은 그 두 개로 다 정의가 되죠. 그래서 자연수가 정의됐으면 정수는 자연수 합집합, 영 합집합, 그리고 정례자연수 마이너스 n은 자연수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의 집합은 n분의 n n은 정수 그리고 n은 영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수로부터 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돼야 될 게 실수인데 실수는 일반적으로는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수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원래는 실수 체계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배울 때는 뭔가 13가지의 그 수학적인 공리를 만족하는 수의 집합을 실수라고 정의를 하긴 하죠. 그것까지 다 이제 빠진 거고 이게 정의되면 이제 무리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실수에서 무리수가 아닌 수의 집합. 그 다음에 복소수도 실수로부터 정의가 되죠. A 플러스 BI 그리고 AB는 실수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하면 수의 집합이 다 되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복소수까지만 알면 다 끝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품는 수의 집합이 있냐 했더니 대답이 나오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4원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평생도록 못 보는 수이긴 하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 집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때 영어로 기억을 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영어를 국민상식이다 내추럴 넘버, 내셔널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정리에서 목과 나머지의 유일성 증명은 간단하니까 손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페이지에 배수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수판정법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한 43의 배수까지 판정법이 쭉 써놓긴 했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특히 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7의 배수, 11의 배수, 13의 배수 판별법을 7의 배수의 판별법을 여기다가 써놓긴 했습니다. 7의 배수의 판별법은 1의 자리의 숫자를 떼어내고 그거의 2배를 떼어낸 수, 즉 남은 수에서 빼서 그 수가 7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7의 배수다 라는 게 7의 배수의 판별법인데 이 7의 배수의 판별법을 그대로 11의 배수의 판별법에다가도 쓸 수가 있고 13의 배수의 판별법에다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뭐 스펜서의 방법이라고 인터넷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A, B라고 하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을 때 A, B에서 뭔가 K배의 C를 뺀 것이 만약에 7의 배수이면 그러면 A, B, C 이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이것이 7의 배수가 되는 그런 K를 찾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A, B에서 두 자리수에서 어떤 C의 K배를 뺀 정수가 7의 배수, 0 또는 7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A배, BC, C, B10, C 이것이 7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 이게 스펜서의 방법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봐야 되는데 K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이제 K를 찾아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 B 곱하기 10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요거죠. A, C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7n 플러스 KC 요거에 곱하기 10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7n 70n이네요. 70n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10K 플러스 1 C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7의 배수가 되는 K를 찾아보면 얘가 7의 배수니까 이 값이 7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만 7의 배수가 되면 되겠네요. 이게 7의 배수면 뭐 좋긴 하지만 이것이 7의 배수가 돼도 충분한 거죠. 그래서 K가 얼마면 되냐면 2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 뭐 1, 2, 3, 4, 3 이렇게 나왔을 때 잘라서 여기 두 배를 뺀 게 숫자를 왜 이렇게 크게 했죠? 1, 2, 8 얘가 7의 배수면 이게 7의 배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잘라서 아직도 잘 모르겠으니까 16을 빼보면 얘가 1빵 얼마죠? 6인가요? 이게 7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7의 배수인 거죠. 그리고 잘라서 2배 11을 빼보니까 마이너스 2는 7의 배수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7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스펜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1의 배수의 판별법 하면 11의 배수의 판별법을 우리는 그 홀수번째 자리의 합하고 짝수번째 자리의 합을 서로 차를 낸 다음에 그것이 0 또는 11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11의 배수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스펜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AB-KC 얘가 11n이 되면은 그런 K를 이거일 때 A, B, C가 이거 세 자리 자리입니다. 이것이 11의 배수가 되는 K 값을 찾아서 같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식을 써보니까 얘는 A, B 곱하기 10 더하기 10 그리고 A, B 요 값이 11n 플러스 KC 이렇게 되고 요거 곱하기 10 더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110n 더하기 10K 플러스 1C 이것이 11의 배수가 되는 K 값을 잘 찾아보니까 1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11의 배수 판별법은 1의 자리를 잘라서 그 값을 자르고 남은 수에서 뺀 것이 11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11의 배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11의 배수가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대칭되는 이런 수인데 이거를 잘라서 2배를 빼고 와서 이게 1203 하나 빼야 돼. 그렇죠. 하나를 빼고. 그러면 요게 11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11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빼보면 맞나요? 맞아요. 여기 1, 2, 2. 얘가 11의 아닌데? 이거 11의 배수 같잖아요. 그럼 빼면은 1, 2, 3, 1. 빼면은 1, 2, 2. 그거 안 되지? 아니네요. 아닙니다. 11의 배수가. 11의 배수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갑자기 2까지. 네, 그렇겠네요. 이건 11의 배수가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의 배수의 판별법도 같은 방법으로 K를 찾는데 굳이 이게 K가 자연수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연수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정수. 음수를 집어넣어서도 그 값이 이 안에 있는 게 13의 배수. 그래서 이제 스펜서 방법으로 13에서 배수 판별법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끝에 1의 자리를 잘라서 그것의 4배를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예요. 4배를 더해준 값이 13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13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위키백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금방 증명이 됩니다. 한 번 더 봐볼까요? A, B 에다가 더하기 KC 얘를 한 게 13의 배수 이럴 때 A, B, C 얘가 13의 배수가 되는 그런 K를 찾을 건데요. 얘도 A, B 곱하기 10 더하기 C 얘는 13의 마이너스 KC 이번엔 제가 더했네요. 그냥 빼도 상관없고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곱하기 얼마입니까? 10 더하기 C 그러면 얘는 지금 130N 그리고 마이너스 10K 마이너스 10K 플러스 1 이렇게 되나? 근데 지금 K가 4면 결과 마이너스 39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13의 배수가 되는 K 값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4. 그래서 끝에 자리를 잘라서 그것의 4배를 더해준 게 13의 배수면 원래 것이 13의 배수다. 이런 걸 스펜서 방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7, 11, 13을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7의 배수 판별법 중에서 또 많이 하는 게 세 자리씩 끊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1001의 배수 판별법 1001이라고 하는 게 얘가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제가 적어왔는데 10만 8천 아니 10만인가요? 10만 8,374 얘가 7의 배수인지를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얘를 원래 세 자리씩 끊어서 요거 108하고 374 얘의 차가 얘가 7의 배수가 된다면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세 자리씩 끊었을 때 왜 얘만 보면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식을 뭐 이렇게 해보면 돼요. 1 곱하기 10의 6승 더하기 0 곱하기 10의 5승 더하기 이거는요? 이게 5승인가요? 얘가 4승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10 더하기 4 이렇게 썼을 때 이 숫자를 1001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1의 배수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1001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즉 얘를 1001로 묶어내는 거예요. 1001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7 문자로 10의 제곱 빼라. 네. 1을 더했다가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1000 더하기 1 빼기 1 해서 얘를 전개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얼마를 묶어내죠? 이게 3승이니까 10의 3이면 10의 3승을 묶어내는 거죠. 제곱을 빼면 딱 10의 3승을 묶어내서 아시죠? 여기다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정리해보면 요 숫자들의 합하고 뺀 숫자들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요거를 세 자리씩 끊어서 하면 남은 것만 뭐만 되면 되냐면 7의 배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7의 배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001의 배수 판별법까지도 중학교에서 배워오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스펜서 방법은 잘 안 배우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8자리도 돼? 8자리도 되죠. 8자리는 3개씩 끊어서 4개 안 하고 아니고죠. 4개씩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만일의 배수가 되죠. 3개씩만 하고 나중에 2개 또 따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세 자리를 이 각각을 더하는 게 아니라 374예요. 그리고 얘는 108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앞에 2, 3이 더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 더해주고 얘 빼주고 얘 23을 다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하고 108을 빼고 23을 더하고 그런 식으로 더했다 뺐다 더했다. 그 나온 값이 1001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1001의 배수인 거고 네. 그 남은 값이 7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7의 배수, 13의 배수면 전체적으로 13의 배수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게 1001의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사실은 1001의 배수인지는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7의 배수이냐 아니면 13의 배수이냐 이런 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남은 수를 가지고 그 값이 7의 배수냐 아니면 13의 배수냐 13의 배수냐 이거를 판정하는 방법. 왜냐하면 숫자가 길어졌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숫자를 줄여놓고 판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7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소수 내용하고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합, 양의 약수의 곱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무리수상등, 복소수상등 이런 것들도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 건데요. 그래서 8페이지에 복소수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소수상등 나와 있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뭐 다 그냥 편하게 가실 거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혈례복소수 얘기 혈례복소수에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복소수 Z가 실수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식일 거고 Z가 어떤 복소수 Z가 실수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Z와 Z바가 같다. 이게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소수 Z가 순허수, 즉 복소수에서 실수를 뺀 순허수의 필요충분 조건은 Z 더하기 Z바가 없고 Z는 0이 아니다. 여기에도 실수로 빼면 순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허수. 그렇죠. 순허수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원래는 제곱해서 0보다 작다를 많이 쓰지만 제곱이라고 하는 게 너무 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식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의 합, 차, 곱, 나누기의 혈례는 각각의 혈례들의 합, 차, 곱, 나누기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이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도 좀 어렵고. 중요 복소수 해가지고 오메가 정리. 이거는 굉장히 잘 써먹는 식이죠. 근데 이제 오메가 정리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오메가, 아니 1이 되는 허수 이거고 그 다음에 저는 마일 오메가 정리라고 그냥 주변에서 막 부르는데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 요거를 마일 오메가 정리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요 값도 기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소평면 오늘 하긴 할 건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것들이 복소평면 위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죠. 혹시 여기에 복소평면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신 선생님들이 계신가요?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은데. 45위 언제부터 빠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배웠어요. 몇 학번이에요? 저는 배웠어요. 학력고사 시대. 그러니까, 한 80학번 정도? 네? 제가요? 국어학번? 아니, 그거보다 좀 어립니다.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복소평면을 오늘 하긴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X의 n승 1을 만족하는 복소수들 해가지고 제가 5개를 쭉 써놨는데요. 세제곱이 1, 그리고 4제곱이 1, 6제곱이 1, 8제곱이 1, 그리고 12제곱이 1 이렇게 되는 복소수를 여기 밑에다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그림판에서 그렸습니다. 그림판에서 그렸는데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복소 평면의
그 위치하는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놓은 것 뿐인 거죠. 근데 이것까지 왜 알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 중에서 실제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37번 문제죠. 23페이지에 37번. 알파를 2분의 1 플러스로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를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썼을 때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m승 이걸 마이너스 i를 만족시키는 22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e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 사실은 애들 거의 못 풀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사실이 그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는 거고 학생들은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복소평면에서 얘를 실수축, 얘를 화수축이라고 했을 때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단위원위에 있는 그런 복소수예요. 그런데 한값이 30도인 요 위치에 있는 2분의 루트 3, 좌표평면으로 따지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위치에 있는 거죠. 요 복소수가 지금 베타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2분의 1, 2분의 루트 3, 즉 복소평면에서 60도에 해당하는 요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론은 뒤에서 보긴 하겠지만 베타를 제곱하면 알파가 된다는 게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고 학생들은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 이 문제를 풀 때 베타의 알파가 베타의 제곱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풀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파 대신에 베타 제곱을 집어넣어 보니까 베타의 2m승 베타의 n승 플러스 n승이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베타를 거듭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된다는데 마이너스 i는 여기 0, 마이너스 1은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각 30도를 3번 총 19번을 돌려야 그래야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숫자는 우선 9는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 얼마씩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다시 3번 즉 12번을 더 돌리면 다시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게 12k 플러스 9꼴의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12k 플러스 9. 그렇죠. 근데 지금 m하고 n은 서로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0부터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2m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60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값이 60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값은 k가 4일 때 57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애들한테 요 그림은 못 그려주더라도 그래도 얘를 거듭제곱하면 베타를 거듭제곱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쉽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다시 베타를 한 번 더 곱하면 i가 되는 것이 금방 쉽게 나오죠. i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하면. 그래서 이제 베타의 9승이 마이너스 i가 된다라는 거 하고 거기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1이 되니까 결과는 계속 12번씩 즉 12번씩 반복이 된다는 거를 눈으로 그냥 계속 해서 손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최고 난이도 문제, 그러니까 이 복소수 파트에서는 가장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복소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복소수에 대해서 안 배운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복소 평면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3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좌표 평면에서 x축을 실수 그 다음에 얘를 신호수축 그리고 여기 있는 저 a, b를 복소수 a 플러스 bi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그러면 좌표 평면과 복소 평면은
1대1 되었습니다. 좌측 평면과 복소 평면은 1대1 되었습니다. 복소수 하나가 주어지면 좌측 평면에 점 하나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점 하나가 주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복소수 하나를 만들 수 있으니까 1대1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의가 이거를 이제 복소 평면 위의 점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얘를 0, 그리고 얘를 Z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복소수의 크기,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과서에도 복소수는 크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는 나와 있는데, 근데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은 복소수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복소 평면까지 같이 해가지고 나와. 크기라고 얘기해. 오늘 너무 많이 나 아, 그쵸. 근데 크기라고 해요. 진짜로 얘기해요. 그냥 복소수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복소수의 절대값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원래 놈이 맞죠? 그리고 얘를 우리는 평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소수의 크기, 얘를 자, 이 길이를 복소수의 크기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고, 얘를 한각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AMP로도 표현하지 않나요? AMP로도 표현했던 거고. 그리고 보통 이 A를 소문자로 안 쓰고 대문자로 쓴 거를 주평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평각은 0부터 2파이까지 또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요거 일대를 주평각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Z의 크기의 제곱이 Z의 제곱하고는 절대 다르다. Z의 크기의 제곱은 바로 Z 곱하기 Z바가 된다라는 거를 사실 옛날에는 아주 중요하게 배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복소수 Z가 있으면 혈례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수축의 대칭인 A-BI가 혈례 복소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복소수의 곱에 대해서 합차, 곱, 나누기 이런 게 있는데, 뭐 합이나 차는 뭐 벡터로 이렇게 두 복소수 더한 게 이거다 이런 거는 그냥 좌표 평면에서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복소수의 극형식을 먼저 얘기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전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은 곱의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것 뿐이고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고요.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을 통해서 복소수의 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였을 때 얘를 얘를 R이라고 하죠. R이라고 하고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좌표 평면에서 A는 R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B는 R 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R 묶어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R인데 R을 너무 써서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복소수의 극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실제로 극좌표는 아니니까 극좌표의 형식을 빌려왔다 해서 극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복소수 Z1하고 Z2 얘를 R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 사인 세타 1 그 다음에 얘를 R2의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I 사인 세타 2 이렇게 놔두면 Z1 곱하기 Z2 얘는 우선은 곱해보면 R1, R2가 곱해질 거고 실수 부분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그래서 얘는 코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될 거고 그리고 허수 부분은 I를 뽑아내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니까 사인이 덧셈적으로 사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곱의 기하적인 의미를 이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두 복소수의 크기가 각각 R1, R수고 그리고 평각이 세타 1, 세타 2면 곱의 크기는 Z1, Z2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의 평각은
이번 평각은 각각의 평각의 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조금 더 엄밀하게 저항이 EMI 이거를 붙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곱에 대한 기하적인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곱을 작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곱을 어떻게 작조를 하느냐. 지금 여기에 Z1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Z2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이 평각이 지금 세타1이고 이 평각이 세타2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곱이라고 하는 복소수의 평각은 세타1 더하기 세타2니까 세타2에서 세타1만큼 이렇게 더 더해준 요 라인, 요 반직선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길이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보면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복소수를 이용해서 요 삼각형을 잘 생각해서 요 각의 크기하고 똑같은 각을 이렇게 잡습니다. 요 각하고 여기 닿도록 재서 만나는 요점이 Z1 곱하기 Z2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그럼 이제 닮음이 된 거죠. 닮음이 된 거니까 이거분의 이게 바로 이거분의 이게 되겠죠. 그래서 1분의 Z1의 절대값이 Z2의 절대값 분의 Z1, Z2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 기록지가 바로 Z1 곱하기 Z2라고 하는 복소수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평각도 금방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Z의 n승 이퀄 1을 만족하는 복소수 찾는 것에서 뭐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 내용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건데 Z분의 1은 과연 Z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요게 그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얘는 지금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얘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극형식으로 한번 써보면 R분의 1에 분자분모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를 곱해서 분모는 1이 됐고 분자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는 극형식이 아닌 거죠. 극형식은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얘는 없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극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수를 취한 요 복소수는 크기는 역수가 될 거고 평각은 마이너스 루타 즉 그죠? 그 켤레 복소수의 평각하고 같아지는 그런 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여기에 Z가 있었으면 뭐 이만큼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보다 커졌을 때는 반대 방향 이쪽에다가 1보다 작아지는 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걸 Z분의 얘를 우리는 복수 함수에서의 반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도 뭔가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죠. 그러면 이제 Z의 n승 이꼴 1을 만족하는 Z를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때 들어가는 유명한 정리 하나가 등호함으로의 정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 Z를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Z의 n승은 R n승의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 평면에서 그러니까 절대값은 1이고 평각은 0이지만 0 플러스 2n파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2n파이 플러스 I 사인의 2n 여기 n은 k파이라고 써야되나요? 저 k하고 이 k, 요 n은 반나절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두 등호가 성립하려면 R의 n승하고 1이 같아야 되고 R은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R은 딱 1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n세타하고 2k파이가 같아지는 거죠. 여기서 k는 정수긴 한데 근데 세타의 값이 몇 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갖는지만 찾아보려면 k를 0부터
n-1까지만 집어넣으면 서로 다른 평각이 나오게 돼요. n인 평각은 n일 때는 0일 때하고 똑같을 거고 n 플러스 1은 1일 때하고 똑같을 거니까 서로 다른 평각은 요거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z의 뭐 4승이 1이 되는 그런 z의 값을 구해보면 먼저 여기가 지금 n이 4고 k가 0, 1, 2, 3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는 1이니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을 거고 자, k가 0일 때가 1이고 k가 1일 때가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그 다음에 4분의 얼마죠? 6파이 그리고 4분의 8파이 해서 요런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z의 4승 이퀄 1을 만족시키는 그런 복수는 하나만 찾아놓고 나서는 평각을 4분의 8씩 이렇게 돌린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z의 n승 이퀄 1을 만족하는 그런 복수는 단위원이 있으면요. 1이 하나의 꼭지점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평각을 n개 돌려서 다시 여기까지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 n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한 복소수들이 바로 z의 n승 이퀄 1을 만족시키는 복소수입니다. 그죠? 복소편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다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z의 8승 이퀄 1을 만족시키는 몇 페이지죠? 12페이지. 거기에 z의 3승 이퀄 1을 만족시키는 복수수 하면은 바로 1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갖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120도씩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서 이런 복수수들이 되는 거고 4승 그건 제대로 없고요. 6승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꼭지점으로 정육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6승이 1이 되는 그런 복수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뭘 써놨냐면 참고해가지고 x의 3승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복소수가 뭐라고 나왔는데 근데 얘도 쉽게 빨리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 하나를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0도씩 돌린 그 복소수가 바로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가 된다. 즉 6승 이퀄 1이 되는 거를 6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도 있지만 z의 6승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을 z의 6승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써보면 z의 3승 마이너스 1, z의 3승 플러스 1 따로따로 해서 이 복소수하고 이 복소수 이퀄 0 되는 복소수들이 각각 유삼각형하고 유삼각형을 만족시키는 복소수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승도 참고에다가 넣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뭔지를 복소평면에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우선은 질문 나오는 것들 위주로 풀겠습니다. 그 중에 없는 것들은 어려운 거는 제가 또 찍어놓을게요. 네.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한줄 파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10분만 쉬겠습니다.